흑백 요리사 말씀드렸죠. 셰프가 병신 같아가지고 그 밑에서 요리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애들이 울고 있는데 아빠는 살 거야, 엄마는 살 거야. 엄마랑 살래요. 엄마 데려와 주세요. 그 파마니한테 괴롭혔죠요?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김 대표한테는 막 윽박 지르겠죠. 왜 파마니를 괴롭힙니까? 그래서 매스컴에 주목받으려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인기인데요. 오늘은 흑백 요리사와 뉴진스, 민희진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뉴진스가 지난 9월 11일 라이브 방송했는데요. 바로 비공개로 돌렸죠. 하지만 문종탁TV에는 그 라이브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라이브 영상에 제 의견과 법률 분석도 해달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예측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니까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진스 민지가 라이브 방송에서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해달라,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일부 여론은 가수가 소속사 대표까지 결정하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하는데요. 그만큼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특별하죠. 유재석 MC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뉴퀴즈 온 더 블럭, 자료화면 보이십니까? 거기 민 전 대표가 나왔을 때 뉴진스의 맘으로 소개되기도 했죠. 그래서 뉴진스가 민희진의 작품이다, 뭐 이런 뜻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실제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멤버들 발탁, 데뷔, 빌보드 1위 만들고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다 했죠. 경영자면서 프로듀서였는데요. 뉴진스 지난 가처분 제가 영상 올렸었죠. 거기서도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했는데요. 제가 파마니 도쿄돔 공연 노래도 불렀죠. 아, 와타시와 고이가 미나미노, 또 노래 부르냐고 할 텐데, 도쿄돔 공연 곡 선정서부터 의상까지 민희진 씨는 뉴진스와 사실상 운명 공동체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저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자본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키고 활동시켰는데 본인이 다 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모회사 하이브를 비방하고, 또 회사 경영사항을 무당과 상의하고 하이브를 배신한 것 같은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첫 영상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도 하이브가 정확히는 방위장으로 보이는데요. 민희진 씨를 쳐내는 것만 올인하고 뉴진스와 맞지 않는 프로듀서나 대체체제를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주식도 엄청 빠졌고, 특히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소위 공장 시스템으로 양상형 아이돌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서 좀 위험하게 보입니다. 첫 부분에 요즘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말씀드렸었는데요. 스타 셰프들이 엄청 많죠. 하지만 이런 스타 셰프들도 최한석 셰프였나요? 팀 리더로 결정하니까 광어를 가지고 가자미 미역국을 끓인다고. 이유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처음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해 보이고 실수로 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토 안 달고 군말 없이 다 따르죠. 이 자료화면 보이십니까? 그 에드워드 미국에서 백악관 만찬도 했던 그분은 이렇게 관자 막 까는 거, 사실상 시다 역할도 묵묵히 열심히 잘 하셨는데요. 반대로 흑 요리사들은 리더가 막 갈팡질팡하죠. 팀원들도 중간중간 반기를 들고요. 잘 나가는 셰프들이 있는 팀도 팀전에서는 팀워크가 깨지면 다 탈락했습니다. 어떤 팀이 깨졌는지는 스포가 될 테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7화까지 정주행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대중들은 이런 싸우는 팀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도어 유일한 자산이 뭘까요? 그쵸, 뉴진스죠? 뉴진스가 원하지 않는 리더를 강행하는 것이 어도어를 위한 일일까요? 새롭게 김 대표라고 사실상 하이브에서 내려 꽂은 건데, 어도어 핵심 자산인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뉴진스가 이 리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팀도 지속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BTS 정국이 인스타그램에 Artists are not guilty, 영어로 썼네요. 전 세계 아미 팬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티스트는 죄가 없다, 이런 뜻이죠. not guilty. 뉴진스 파워팝 걸, 옛날 때 만화도 유행했는데요. 뉴진스 상징색이죠. 오늘 저는 이 민희진 씨가 현대카드 다빈치 모텔에서 입었던 의상도 비슷한 게 입어봤는데요. 뉴진스 상징 색깔 뭔가요? 파랑, 분홍, 노록, 노랑이죠. 주로 보라, 예, 그런 하트 모양 이 이모티콘을 올리면서 뉴진스를 지지했습니다. 정국 입장에서는 같은 아티스트고 후배 아티스트라 여동생들처럼 보였을까요? 정국도 소위 아티스트로 요즘 불리죠. 아이돌 그냥 멤버, 양상형이 아니라. 이런 정국 같은 아티스트가 보기에도 소위 경영진들 싸움하는데 아티스트가 피해보는 게 꼴보기 싫은 거죠. 하지만 하이브는 결국 뉴진스가 제시했던 2주 내에 민희진 씨 경영 복귀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과 대표직을 동시에 맡길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대신 하이브는 민희진 씨를 달래는 절충안을 제안했는데요. 민 전 대표의 사내 이사직 11월이면 계약 만료된다고 그랬죠. 그거 유지하는 거
그래, 임시 주총하자. 그리고 민희진 씨에게 뉴진스 남은 5년 동안 프로듀싱 업무는 네가 해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하이브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민희진 전 대표는 예전 가처분에서 재미를 좀 봤죠. 그래서 이번에 2차 가처분을 냈는데 임시 주총해서 자기 사내이사 복귀시키고 대표 다시 시켜주고 그런 가처분을 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인데 하이브가 사내이사로 복귀시켜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했으면 사실 가처분의 긴급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가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보이고 또 엔터에서니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론전에서도 우리가 민희진 씨한테 할 만큼 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희진 씨는 이미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하기 전인 9월 11일에 하이브가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 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뉴진스를 위한다면 프로듀싱 업무만 계속해도 될 텐데 민희진 씨는 왜 그랬을까요? 예, 처음에 어도어 대표로 왔을 때도 주주간 계약이나 취지가 프로듀싱하고 경영을 같이 하면서 뉴진스는 독립적으로 자기가 키운다 뭐 이런 조건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듀싱 업무를 하다가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그런 계약직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민희진 씨는 이런 하이브의 제안, 사실상은 하이브의 제안이죠. 어도어가 제안했겠지만 이런 절충안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습니다. 이미 하이브 측에서 꼽은 어도어 임원들이 이사회에서 민희 씨를 대표이사회에서 해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감정은 많이 상했고 절충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 신문사 기자가 9월 25일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최후 통첩 그날이네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이브 홍보 담당자와 전화한 내용을 폭로해버렸는데요. 아티스트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은 회사 탈취 시도가 가능하고 가처분도 이길 수 있냐? 내부자가 흑화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데 결론적으로 뉴진스가 민희진 씨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회사를 탈취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하이브의 인식이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인식인데 뉴진스가 엄마 돌려주세요 뭐 이러는데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거야. 이런데 사실 협상이 잘 될 리가 없겠죠. 얼마 전에 현대카드 주최로 민희진 씨가 다빈치 모텔 강의를 했던데요. 이 의상 비슷하게 입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가죽 잠바가 있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걸 입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9월 27일이죠. 서울 이태원에서 현대카드 정 사장님도 제 패친이시기도 한데 되게 재밌는 분이죠. 근데 이번 사태 전에 이미 일정이 잡혔던 거라 민희진 씨가 다빈치 모텔 여기 강연을 했었는데 2시간 넘게 얘기를 했대요. 충격적인 것은 민 전 대표가 이 강의에서 이번 소송으로 자신이 23억 원 소송 비용을 썼고 집도 팔아야 될 거다. 그리고 욕 한번 할게요. 그러더니 욕 많이 했었죠. 시발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발 23억 원. 아, 저도 뭐 대형 펌에서 오라고 했을 때 갔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지난주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고 거의 인정 안 되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했죠. 그것도 곧 올려보겠습니다. 형사는 수사 단계 불송치 무수히 많이 받았고 재판 단계 무죄 받고 항소에서도 무죄 받은 적 있죠. 대법원 파기환송됐었고 특히 뭐 방송금지랑 도핑은 제가 대한민국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도 결방시켰죠. 그리고 도핑으로 선수 생명 날아갈 뻔한 선수들, 프로 축구 선수들도 여러 살렸죠. 하지만 제 수입료는 짧게는 몇 번부터 많아도 수천만 원에서 시작하는데 구독자분들은 사건 수임 필요하시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도 시발 23억 원에 너무 꽂혔는데 민 전 대표는 이 강연에서 나에게 프로듀싱만 하라는 거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다. 프로듀싱 할 때 경영자들이 간섭을 많이 하나 봐요. 경영과 프로듀싱이 분리되면 이 일을 할 의미가 없다. 그럴 거면 애초에 어도어에 오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민희진 씨는 끝까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거죠. 해임됐는데. 또 민희진 씨는 자신이나 뉴진스가 어도어에서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 뉴진스는 억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민희진 씨는 이길 거다. 죄가 없거든. 일부러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죠. 내가 처맞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정을 고치려면 겪어야 한다. 내가 이 과정을 다큐로 꼭 찍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거침이 없죠. 다큐가 기대가 됩니다. 민 전 대표가 소송 비용으로 23억 원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소송은 임시주총에서 해임 못하게 하는 가처분 하나였죠. 성공보수를 얼마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보수까지 감안한 금액일까요? 일부에서는 이 소송 비용에 뭐 언론 대응이나 온라인 마케팅 비용 뭐 이런 재반 비용 전체를 포함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23억 원. 민희 씨는 뭐 하이브나 어도 쪽에서 얘기했던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는데요. 시스템은 사주가 고용인을 편하게 부려먹으려고 만든 거다. 기계 돌리는 것 같은 이런 공장형 시스템은 엔터업계에서는 다 병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뉴진스를 데뷔시키고 활동시킨 거는 하이브 자본력이었죠. 본인은 경영과 프로듀싱을 다 하면서 돈은 다 하이브한테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인이 프로듀싱으로 창조적 일을 다 하려면 본인 자금으로 하던가 본인이 투자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는 하이브가 상장회사죠. 민희 씨가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았겠죠. 그만큼 정권도 줬을걸요. 그래서 뉴진스 잘 데뷔시키고 흥행 성공시키고 수익도 많이 냈잖아요. 놔두면 잘할 거를 처음에 언론조는 굉장히 멍청하게 했죠. 소위 민희진 담그려다가 국힙 원탑이 돼버렸죠. 민희진이 아이콘이 돼버렸는데요. 오히려 민희진 씨를 키워준 꼴이 됐고 하이브 주가는 빠지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은 LA에서 과즙 세안하고 있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조롱당하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비슷한 옷이 있길래 입었는데 핏이 좋다는 분 감사드립니다. 뉴진스 한이와 어두어 김 대표가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던데요. 예, 저도 정치 쪽 아는데 국회에도 아시는 분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좀 황당한 얘기인데 국민적 관심 사안이니까 급기야 뭐 민희진 방시혁 의장 싸움으로 뉴진스 한이 파만이죠. 아따시와 고이가 그리고 새로 어도어의 대표가 된 하이브 최고 인사 책임자 출신 김주영 대표가 국감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출석이죠. 정확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인데요. 이번 10월 25일에 있는 국정감사에 뉴진스 파마니와 새로 어도어 대표가 된 김 대표, 파마니는 참고인으로, 김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건데요. 파마니가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하이브 사업 복도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겠죠. 그 하이브 레이블의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한테 인사를 하니까 뭐 매니저가 그 연예인한테 무시해 이러면서 쌩까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이럴 때는 좀 약간 소녀소녀한 감성이네요. 소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주목받아야 되죠. 파만이 나오고 뭐 그러면 완전히 대박 나겠죠. 그 파만이한테 괴롭혔죠요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김 대표한테는 막 윽박 지르겠죠. 왜 파만이를 괴롭힙니까? 그래서 매스컴에 주목받으려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도어는 아직까지 이런 국감 출석 요청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가 전혀 없는데요. 뭐 여기도 법적 쟁점이 있으니까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출석 요청을 받으면 꼭 출석해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돼서 나오라고 하더라도 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안 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더라도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동행명령을 받거나 이 동행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한이는 피해자고 참고인이죠. 그래서 안 나갈 가능성이 좀 크고요. 김 대표는 출석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가뜩이나 여론도 안 좋은데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으니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뉴진스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도 제기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게 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느냐? 이 관련해가지고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증인 채택할 때는 뉴진스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도 한 몫을 했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입니다. 저는 법조문을 보여드리죠. 보이십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 법을 따로 떼놓은 게 아니라 법 안에 있습니다. 근데 따로 줄여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 업무상 적정 범위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거를 하면 안 되고 할 경우 처벌되는 조항인데요. 자, 그러면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도 근로자인지, 뉴진스 멤버 파마니는 제가 알고 있기로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인가요? 사실 판례상 아이돌 멤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보죠. 보통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지시 명령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대등하게 근로계약서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쓰는 거죠. 전속계약 같은 걸. 그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걸로 보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막 적용을 받아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고 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민희진 씨가 두 번째 가처분도 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궁금해요. 뭐 본인 얘기가 아닌데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공짜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가처분 전문이죠. 방송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거 제가 결방시킨 것도 얘기 드렸었는데 사실 두 번째 가처분은 어떤 내용이냐. 9월 13일에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가처분과 그 가처분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하면 그 주총의 내용이 민희진을 사내이사로 복귀시키고 대표로 만들라는 그런 가처분입니다.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전에 얘기 드렸는데요. 주주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지려면 하세월이고 그동안에 세월 다 가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원래 주주간 계약에 민희진 대표이사 임기 보장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날렸으니까 일단은
임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라. 약간 좀 단행적 가처분을 보이는데요. 지난 5월에 민희진 씨가 승소했던 가처분은 임시 주총을 열어서 하이브가 날리려고 했죠. 그때는 이사회가 하이브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임시 주총에서 민희진 날리는 거 하지 마라. 그 가처분 이긴 거죠. 뉴진스 탄원서도 한몫했죠. 이번 가처분은 11월 달에 민희진 씨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새롭게 어도 사내이사 선임하고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신문기일, 보통 1회 신문기일로 종료된다고 했죠. 가처분은 긴급하니까요. 10월 11일로 잡혔다고 합니다. 10월 11일 금요일이네요. 결과가 나오면 오늘 영상에 반응이 좋으면 리뷰로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씨한테 우리가 임시 주총에서 네 사내이사 다시 시켜줄게. 그냥 돌아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해달라고 법원에 냈으니까 뭐 긴급성 보존의 필요성 측면에서 민희진 씨가 약간 좀 불리해지긴 했네요. 하지만 또 뉴진스가 들어두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자, 두 번째 가처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사실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쵸?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적법한가 아닌가입니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주주간 계약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 새롭게 우리가 제안하는 거다. 프로듀싱 하던가 나가라 이거 같고, 민희 씨는 반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 해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원래 주주간 계약대로 내 대표이사 자리 보장해라 이거죠. 하이브가 일단 내민 주주간 계약 해지의 사유는 신의성실이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신의성실은 마지막에 할 거 없을 때 보통 하는 건데 오히려 민희진 씨 쪽에서 하이브 홍보이사가 민희진 씨가 뉴진스 가스라이팅 했다. 그리고 뉴진스에 대해서도 같이 폄하하는 이런 기사 정정하는 거, 이렇게 하이브 어도우 쪽에 불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 해지 적법을 주장하는 건 마냥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하이브는 오히려 민희 씨를 대표이사로 복귀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 그래 해지됐다 이러면 민희 씨는 법적으로 기댈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해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본안인 거죠. 다만 민희진 씨는 씨발 이게! 그렇기 때문에 패소해도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뉴진스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이용해서 끝까지 장애 투쟁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지금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제가 무당입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불성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실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해서 제 예측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원래 연예인이 소속사에게 뭐 불만 제기하고 이런 걸 계산해달라 얘기를 먼저 하죠. 뉴진스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까지 키고 9월 25일 시한을 얘기했는데요. 어도가 뉴진스한테 잘못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민희진 씨한테 잘못한 거 다시 원대복귀 시켜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9월 25일 왜 9월 25일이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예인들 작성하는 표준 전속 계약서 같은 거 보면 상대가 계약 내용 위반했을 게 보통 14일 유예 기간을 주고 2주죠. 위반 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는 장래로부터 효력을 없애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뉴진스가 보통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마지막 날까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딱 영상 9월 11일을 올리면서 9월 25일까지 14일의 기간을 두면서 그런 시한을 정한 것은 법적 조언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분쟁하고 이러면 여기 가처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걸 합니다. 이 전속계약이 해지됐는데 묶여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전속계약 해지 이런 효력을 낼 수 있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같은 걸 하는데요. 뉴진스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게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죠. 그럼 얘기하다가 꼬일 거고. 하지만 민지가 이것이 뭘까요? 민희진 씨를 시키는 거죠, 대표로. 이것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말은 민희진 씨를 복귀 안 시키면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보이죠. 혜린도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하이브와 어도어의 새 경영진이죠. 그 사람들이 속하는 사회에 뭐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했는데요. 특히 뭐 뉴진스가 비인간적인 회사라는 표현까지 했다는데요. 인간이 아니문입니다. 비인간인가요? 그러니까 하이브랑 새로운 어도에 경쟁하는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걸 표현했기 때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서두에 흑백 요리사 말씀드렸죠. 셰프가 병신 같아가지고 그 밑에서 요리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렇게 냈을 때는 뭔가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 사유가 있느냐, 뭐 이런 게 사실 본안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어도 직원들한테 뉴진스를 무시해라
뭐 이랬으면 사실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겠죠. 뭐 무시당하는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은 하이브의 레이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시한 직접 당사자가 오도가 아닌데 오도에게 이런 사유로 해지를 하겠다는 것은 힘들어 보이고, 이 소속사의 계약 의무 위반 사항이 있어야지 사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대표적인 사례 뭐 있을까요? 수익 미정산이죠. 이승기 씨 수익 정산 못 받아가지고 계속 돈 못 받은 것도 본인 잘못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인권 침해, 무시해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복도에서 그랬다고 인권 침해까지 가서 해지 사유가 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죠. 드물게 뭐 사실상 결병 상태가 뭐 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상 결병 상태를 만들려고 뉴진스가 어도의 정당한 지시나 뭐 요구에 불복해가지고 배째 이러면 오히려 뉴진스가 어도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 싸움에 애들 끌어들인 것 같아가지고 참 보기가 안 좋네요. 비유하자면 애들이 울고 있는데 아빠는 살 거야? 엄마는 살 거야? 엄마는 살래요. 엄마 데려가 주세요. 이런 모양새죠. 자, 강의가 현대카드 다빈치 모텔처럼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옷이 참 신기합니다. 미진 씨처럼 입으니까 말이 많아지는데요. 뉴진스가 외부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서 위약금 깔끔하게 내고 어도 나가서 미진 씨랑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호쾌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쵸?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죠. 기사에 따르면 뉴진스가 어도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 그 위약금이 해지 기준 시점, 그러니까 해지한 그 기준 시점에 직전 2년간 월 평균 매출입니다. 곱하기 남은 잔여 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 위약금이라는데요. 뭐 합리적이죠. 네가 계속 정당하게 일했으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만큼 내고 나가라. 어도 매출이 사실 거의 뉴진스 통해서만 나오죠. 2022년 하반기부터 2022년 7월 달에 데뷔를 했다는 걸로 알려졌으니까요. 올해 상반기 도쿄돔 포함을 안 시켜서 봐도 약 1,900억 원의 매출을 냈다고 하는데요. 전속계약 보통 5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7년 7월까지 정확히는 뭐 6월 30일 정도가 되겠죠. 그 잔여 개수 곱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해보면 거의 5천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뉴진스 어도와의 계약 2027년 7월 뭐까지라는 건데 뭐 앞으로 3년 금방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자 아이돌들 계속 나오죠. 저희 때는 태음이 원더걸스가 유행했는데요. 뭐 지금 소희 빼고는 멤버들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그만큼 잔인하지만 세월은 아이돌 편이 아닙니다. 전속 계약 해지를 뉴진스가 어도에 요청을 하던 미니진 씨가 계속 소송으로 싸우던 결국은 하이브나 어도나 미니진이나 뉴진스나 모두에게 손해고 타격이 큽니다. 미니진 씨는 하이브 측 어도 이사들에 의해서 대표이사에서 해임됐고 미니진 씨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다 개저씨 뭐 맞다이로 들어와 이랬기 때문에 이제 다 맞다이로 들어와서 전면전 하고 있죠. 방시혁 의장 자존심에 민 전 대표 복귀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뉴진스가 어도에 남아서 뭐 새로운 프로듀서랑 잘 할 수 있을까? 미니진의 딸이라는 뉴진스가 미니진 없이 정상적인 활동 좀 어려워 보이고 뉴진스가 어도와 결별해서 미니진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위약금이 5천억 원이라고 알려졌는데 경제 손실이 너무 크죠. 하이브도 뉴진스가 망가지면은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지금 하이브의 최대 자산 BTS 방탄이죠. 뭐 세븐틴까지 포함시키면 이런 보이밴드들 빼고는 가장 수익성 높은 여자 아이돌이 뉴진스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전면전으로 가면 하이브 이미지도 계속 타격받고 주가도 계속 빠지겠죠. 하이브에 주식 투자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개인 책임과 판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빈치 모텔의 미니진 씨 의상 또 비슷한 게 있는지 해서 찾아뵙고서 했는데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미니진 씨가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이브가 야, 주식 빠지면서 치졸하게 계속 싸우지 마라. 좀 양보해라. 양보해야 될까요? 좀 잔인한 말이지만 뉴진스는 아빠랑 살아야 될까요? 엄마랑 살아야 될까요?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의견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선 넘지 마시고 선 넘으면 유튜브가 알아서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신공격하거나 욕설하거나 너무 질낮은 댓글은 사양합니다. 이번 영상 미니진 씨, 뉴진스, 방시혁 의장, 하이브, 어도어, 뭐 K-팝 여자 아이돌 포함해서 K-팝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서로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 알 수 있어서 좋겠죠. 하이브 편이냐, 미니진 씨 편이냐에 따라서 사실 가치관도 많이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자, 문종탁TV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면 뉴진스 관련 이슈가 또 올라오면 바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시사 이슈도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이 됐는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 10월 들어왔습니다. 가을, 일교차, 감기 주의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